2021년 4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소식과 늦어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 만회를 위한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건립 소식,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코로나 상황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다시 발생한 호텔 격리 프로그램 확진자 관련 소식입니다. 호주 의약품안전청이 뉴사우스웨일스주 출신의 48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후 혈전으로 사망한 일과 관련해 이번 사망 사건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앞서 호주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이 발생한 사례는 2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40대 빅토리아주 남성과 40대 서호주 여성에게서 발생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혈전으로 사망한 케이스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백신 주사를 맞은 지 4일 만에 혈전이 발생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이어 사망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호주 백신 접종 계획은 한층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논란으로 해당 백신 접종 취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호주 대부분 국민이 맞을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50세 미만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50세 미만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논란 이후 호주인이 선호하는 백신이 된 화이자 백신이 3차 접종까지 요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약회사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1차, 2차 접종에 이어 12개월 내에 코로나 백신 3차 접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 반응을 지속시키기 위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의 경우 최소 6개월 동안 효과를 유지하지만 이후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3차 접종이 확정이 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으로 더욱 늦어지고 있는 호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또다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 때문에 호주와 계약한 또 다른 백신인 노바백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연방 정부는 노바백스와 5,100만 회분을 계약했지만 아직 호주 의약품청이 사용 승인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며 승인 여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연방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멜번 CSL사에서 생산을 할 수도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생산이 된 백신이 수입될 예정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 계획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를 가동할 방침입니다. 당초 10월까지 국민들의 1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백신 수입 문제나 백신 부작용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150만 명만이 백신 접종을 받아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여러 문제점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2022년까지 국경이 폐쇄될 수도 있다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각 주비 테리토리에 대형 백신 접종 센터를 12주 안에 가동함으로써 기존보다 약간 늦어지기는 했지만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호주인들이 첫 번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지 여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형 접종 센터가 운영이 되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연방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모리슨 총리는 5월 7일에 예정됐던 전국 비상내각회의를 4월 19일로 앞당겨 실시하는 한편 백신 접종 이슈가 해결이 되고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존 전국 비상내각회의를 주 2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리슨 총리는 호주 국경 개방과 관련해 첫 번째 목표는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이 업무,
의료 목적, 장례식 참석과 같은 중요한 일을 위해 해외로 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필수적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시민들이 다시 호주로 귀국할 경우 호텔이 아닌 집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백신 접종을 받은 해외의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호주 귀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인데요. 1, 2단계가 성공적일 경우 국경 봉쇄 조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주와 테리토리의 백신 접종률이 적정선에 도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코로나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온 일가족 3명이 시드니 격리호텔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지역 감염자로 재분류가 되었습니다. 아디나 아파트, 호텔에 머물던 이 가족은 다른 객실에 머물던 4명의 가족에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들은 다른 시간대에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동일한 염기 서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호텔 격리 프로그램 중 감염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기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 덕분에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가 시민들의 사무실 복귀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시드니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됐었는데요. 이에 이어 약 절반의 인원만이 이용이 가능했던 시드니 대중교통의 승객 수용 능력이 75%까지 늘어났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지방지역은 대중교통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 여분의 좌석을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퀸즐랜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완화가 되어 한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은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고 소매업체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관, 극장, 경기장 같은 엔터테인먼트 장소들의 수용 능력이 100%로 변환이 되어 인원 제한이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호주 경제도 빠른 속도로 회복 중입니다. 3월 호주 실업률은 5.6%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이는 호주 경제 회복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수치로 코로나 바이러스 제재 조치와 락다운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3월 호주 실업률 5.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실업률은 지난 3월 종료가 된 잡키퍼 보조금 이후 조금 올랐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수치는 4월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부작용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소식과 늦어지는 백신 접종 프로그램 만회를 위한 대규모 백신 접종 센터 건립 소식,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코로나 상황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다시 발생한 호텔 격리 프로그램 확진자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